병역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일본인 국적으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딱 병역 의무가 면탈되는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으로 싹 갈아타서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조세 혜택이나 정치적인 혜택 이런 걸 마음껏 누린,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호구 잡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을 그런 기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헐 밥상에 이재용과 최순실만큼이나 롯데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도덕한 기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예. 정치권에 줄만 잘 되면 재계 순위 22권이던 재벌이 단숨에 5위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비리 중에 최근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롯데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그 유명한 갑질들 아주 최고로 빛나시죠. 우리 조카가 지금도 롯데 계열사 커피숍에 알바하고 있어요. 안젤리나스. 5,340원짜리. 딱 그렇게 줘요. 최저시급.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롯데가 지금 창립 51주년 됐는데 신동빈이 법정 구속되면서 충격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지금 실형이 돼서, 물론 또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면 또 풀려나요. 그러다가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실형이 확정되면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용이 워낙에 나쁜 놈이다 보니까 롯데의 신동빈은 뭔가 좀 대비 효과로 덜 나빠 보이는, 그리고 마치 이재용 대비 효과로 신동빈이 피해자처럼 보이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자, 어쨌든 간에 롯데가 지금까지 경제난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뭐 부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롯데 월드 타워에다가 태극기를 게시한다든지 온갖 것들을 다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워낙에 롯데가 유통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회사에 가까울 거예요. 거기다 커피숍 같은 데 포함하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롯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평론으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롯데를 한번 회고해봐요. 롯데라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 신씨 집안이 일본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고요.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우리나라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다 롯데그룹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정경유착의 산물이 롯데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회사의 어떤 그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살짝 불법적인 형태로 해서 이게 롯데그룹이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롯데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냥 문 닫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불법적인 걸 다 탈탈 털어가지고 좀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삼성 정상화 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회사가 롯데예요. 저는 이게 롯데 하면 생각나는 게 대기업들 중에 제일 더러운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삼성보다 더 더럽나요? 예, 더러운 정도가 어떤 이미지냐면 모든 재벌 집안마다 폭행 사건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철없는 막내 아들이 뭐 술 처먹고 룸에서 뭐 난동 부리고 뭐 이런 그 사건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하나그룹이 대표적이잖아요. 야구방만이. 예. 근데 롯데그룹은 그런 스토리들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이 쪽팔리는 거 있죠. 양아치 같이 도로에 가던 차 세워서 막 집단 린치를 한다거나 음주운전하면서 지가 사고 내놓고 배째라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롯데그룹이라는 것만 빼면 완전 개생양아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롯데그룹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러나라는 걸 이제 그 자라오면서 케이스를 보니까 명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서는 큰 게 뭐 상위 그룹은 아니었지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최저적인 뿌리 기업이 일본에 있으니까 그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 회사처럼 행동하고 내국인의 법이 필요할 때는 내국인의 법률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쪽을 다 가지고 놓은 거예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롯데그룹을 피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써도 힘듭니다. 사실 껌 한 통도 거의 독점이잖아요. 껌 같은 경우는 롯데가 음료 같은 경우도 음료도 그렇고, 그렇죠. 맥주 뭐 이런 식품이나 뭐 주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너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롯데는 진짜. 자, 근데 신동빈이 지금 2년 6개월 실형 받으면서요, 롯데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냥 뭐 총수가 그 그룹을 지배를 못한다 이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신동빈이 구속되면서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롯데호텔 상장 부분인데 롯데그룹이 관광화학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격인 호텔 롯데를 상장해야 되는데 신동빈이 구속되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규정에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주요 심사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빈이 뇌물 공여로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는 심사 통과 자체를 자신할 수 없다.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엄청 타격이 큰 거죠. 롯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경유착을 해왔는지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롯데의 정경유착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신격호 회장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롯데라고 하는 그룹이 갖는 그 상징성 일단은 일본 기업 이렇게 사실 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1교포인 신격호가 열심히 일궈가지고 사실 일본에서는 아무 그 기업도 아닌 기업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이 통하면서 기업을 훨씬 많이 키워서 지금은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가 역전된 느낌 그거죠. 예. 박정희가 그 신격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동에 롯데백화점 건설할 때 사실 그때 그 서울 시내에 백화점 건설하는 거를 이 교통 혼잡 문제 때문에 이 시정책 차원에서 안 해주는 게 일단 기본 방침이었는데 굉장히 창조적으로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그때 탄생했는지 몰라도 롯데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이 아니라 쇼핑센터라는 명분으로 지금 현재의 그 롯데백화점 그 자리에 그 건물을 허가를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 허가를 내주도록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노골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박정희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서울 도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70년대만 해도 많은 이슈거리가 있었거든요. 서울 도심원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자라 썼는데 사실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것을 서울 도심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센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74년 6월에 어쨌든 반도 호텔을 매각을 입찰해서 이걸 42억 원에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호텔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김종필이가 거의 서울시장 집무실로 사용할 만큼 박정희의 정경유착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진짜 독특하게 이게 국적 문제 가지고 진짜 보는 사람 너무 열받게 해요. 이게 병역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일본인 국적으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딱 병역 의무가 면탈되는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으로 싹 갈아타서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조세 혜택이나 정치적인 혜택 이런 걸 마음껏 누린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호구 잡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좀 미미한 기업에 가까웠는데 예. 한국에서 법 때문에 외자도입법 그 외국의 자본을 들여온 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바득바득 벌어서 일본에서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이라고.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정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롯데 관련한 허가내 주는 거였다고 하니까. 롯데 쇼핑센터 이 건설 허가에 관련된 업무가 맨 마지막이었고 사실 이 롯데의 지금 그 치매 때문에 좀 그 움직임이 불편하신 신격호가 1960년대에 굴욕적인 한일 수교 협정을 맺는데 신격호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걸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내에서는 이 신격호는 자기들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은인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가 친일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스승과 선배들로부터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이 맞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사실은 마지막 총 맞아 죽으면서 다 챙겨주지 못한 걸 전두환이가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신격호의 꿈을 이루어주게 해준 건 전두환이에요. 아 그러니까 박정희도 어마어마하게 신격호를 예정했던 느낌이 법상으로는 롯데 백화점 허가가 안 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롯데쇼핑으로 바꿔서 허가를 내주고 이게 다 박정희가 도와줬다는 거고 예. 전두환이 지금 도와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잠실 그쪽에 있는 그게 전두환 덕분이라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잠실을 개발할 때 예. 올림픽 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강남 쪽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내 강남 3구 본진 그 외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서울 땅도 아닌 땅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잠실이. 하남 뭐 이런 거기였다고. 거기를 서울로 이렇게 늘리면서 잠실에 올림픽 주경기장이 세워지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면서 그때 개발을 할 때 거기만 달랑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롯데월드 쪽에 있는 그 잠실 땅을 예. 사실상은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롯데에 몰빵을 해준 거죠. 뭐지,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손정묵 교수가 확정한 것은 전두환 때 이제 국보위 때 이게 강남 개발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부지 있죠. 26,000평. 그때 전두환 정권 때 받은 거예요. 실제 이제 악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전두환의 통치 자금이 거의 다 이 신격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했었고, 이게 왜 이렇게 전두환과 연결이 돼 있냐면, 사실은 김종필 때 한일 수교 문제와 관련해서 마쿠 협상에 사실은 신격호가 깊게 관여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여된 상태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애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느냐? 그 바로 신격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호가 계속 12.12 사태 이후에서도 계속 권력의 실세로 사실은 작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거기서 뒤에 검은 돈들을 계속 대주고 네. 있었고, 통치 자금들을 대줬다는 거죠. 신격호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87항쟁이 일어난 11월 달에 전두환을 독대를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정부가 그 롯데 부지를 다 불화해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 달 전에 독대한 거 많이 본 스킬 아닙니까?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독대에서 50억을 준 거예요. 50억을. 맞아요. 그 당시에 87년도에 그 당시 50억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 되는 걸까요? 500억? 500억은 더 되죠. 넘겠죠. 현금으로 줬을 거 아니야. 총 준 게 150억이에요.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총 준 게 150억.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준 게 뇌물이 그냥 그때는 정치 자금이라고 했는데 뇌물이죠. 그렇죠. 뇌물이 총 150억이 전두환한테 건너갔고요. 롯데로부터. 근데 신격호 한 사람이 줬다고 알려진 게 150인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150억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돈을 받고 나서 제2롯데월드 부지 이런 땅들을 정부한테 불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받은 게 시세의 반값의 불화를 받아요. 그렇죠. 그 800 불화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 본 금액이 800억이 넘어요. 150억 주고 800억 그러니까 그렇죠. 남는 장사죠. 괜찮네요. 굉장히 나쁜 짓을 맡아 하던 기업이었던 거죠. 더 골 때리는 게 신격호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만 챙겼겠어요. 야당 인사도 챙겼다고. 김영삼하고는 지역적 기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의 아들인 현철 씨의 장인 김웅세 씨를 롯데물산 사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명박 때 이명박의 동기동창을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장경적을 뭐 끌어들이는 금융사 거. 뭐 찍어 넣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제1롯데월드 있잖아요. 그때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허가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와, 이거 그럼 굉장히 일찍부터 그렇죠. 설계를 했었네요. 그럼요. 90년부터. 예, 90년대부터 9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남 비행장 때문에라도 그때는 김영삼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력을 해요. 근데 또 퇴짜 맞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노력을 해요. 또 퇴짜 맞았어요. 아니, 이게 퇴짜 맞은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공군부대 옆에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뭐 공군부대로부터 뭐 거리가 50km, 뭐 8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뭐 검토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활주로 끝하고 몇 킬로 차이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다가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또 간단히 말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에서 안 내주는 거를 이명박에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 저 청와대 근처에 반경 몇 킬로 안에는 건축으로 치면 5층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이로는 보통 일반 건물의 3층 반 정도?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천장 높이를 낮추면 5층까지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이상 건물을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 다 그 안보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경복궁 옆에다가 100층짜리 빌딩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제1롯데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실세가 누구냐에 줄을 대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국방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1롯데월드는 허가가 안 났는데 이명박 때 있잖아요. 롯데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호텔 롯데 자체가 워낙에 우리나라 중앙 핵심부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호텔이야. 고급 호텔 중에서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명박 같은 애들이랑 이제 줄 바로 딱 대면은 후보님, 당선자님, 우리 스위트룸 쓰십시오. 아예 한 층을 비워주는 거예요. 31층 전체를 빌려줬다는 거죠. 그때 왜 그 서울시장일 박근혜 때. 때도 롯데호텔 스위트룸이 박근혜 전용실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이런 그렇죠. 게 그 있었어요. 얘기죠. 여기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실제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 분노가 이렇게 제대로 올라올 텐데 안타깝네요. 예,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선 시절부터 이게 캠프로 쓰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행위가 있어 왔는데 나는 이명박의 죄를 추궁할 때 곁다리로 이거는 분명히 파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뇌물성이 있느냐 아니냐. 정확하게 이명박 캠프로부터 결산을 받았으면 뇌물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근데 결산을 안 받았으면 이건 100%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어떻든 롯데호텔 30일증 스위트룸에서 인수위 시절에 당선 시절의 조각을 여기서 했다. 거기서도 했고요. 예. 여기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롯데에 입김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게 정확하게 정산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 그렇죠. 스위트룸이 정말 1, 2년 전에 한 몇 달 전에 예약해서 할인해도 한 4, 500만 원 정도 하고 1박에. 이게 시즌에는 2, 3천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 가고 싶다. 근데 그런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층을 몇 달 동안 썼다는 게 그 정산하면 얼마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 때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롯데가 이들에게 조각할 때 이 정보를 감청을 안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혹을 의외로 던지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롯데가 어쨌든 123층인가요? 제2 롯데월드를 지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20년 동안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군부 내에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바로 제가 볼 때는 군 내에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계획이 여기서 분명히 있었을 거다. 아, 롯데발 미림팀이 있었을 예, 거다. 미림팀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결과에 어쨌든 군부 반대한 사람 다 수청당했잖아요. 네. 수청당하고 나서 이거 허가 나간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악의 씨앗이 시작했다. 띄워서 뭐 집단 린치를 한다거나 음주운전하면서 지가 사고 내놓고 배째라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롯데그룹이라는 것만 빼면 완전 개생양아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롯데그룹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러나라는 걸 이제 그 자라오면서 케이스를 보니까 명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서는 큰 게 뭐 상위 그룹은 아니었지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최저적인 뿌리 기업이 일본에 있으니까 그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 회사처럼 행동하고 내국인의 법이 필요할 때는 내국인의 법률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쪽을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롯데그룹을 피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써도 힘듭니다, 사실. 껌 한 통도 거의 독점이잖아요. 껌 같은 경우는 롯데가 음료 같은 경우도 음료도 그렇고, 그렇죠. 맥주 뭐 이런 식품이나 뭐 주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너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롯데는 진짜. 자, 근데 신동빈이 지금 2년 6개월 실형받으면서요. 롯데가 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지금 실형이 돼서 물론 또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면 또 풀려나요. 그러다가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실형이 확정되면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용이 워낙에 나쁜 놈이다 보니까 롯데의 신동빈은 뭔가 좀 대비 효과로 덜 나빠 보이는 그리고 마치 이재용 대비 효과로 신동빈이 피해자처럼 보이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자 어쨌든 간에 롯데가 지금까지 경제난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뭐 부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롯데월드 타워에다가 태극기를 게시한다든지 온갖 것들을 다 했죠. 그런데 알고 쇼죠, 봤더니 쇼. 네, 알고 봤더니 워낙에 롯데가 유통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회사에 네. 가까울 거예요. 거기다 커피숍 같은 데 포함하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생각하는 롯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평론으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롯데를 한번 회고해봐요. 롯데라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 신씨 집안이 일본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고요. 광윤사가 일본 롯데월드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냥 뭐 총수가 그 그룹을 지배를 못한다 이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신동빈이 구속되면서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롯데호텔 상장 부분인데 롯데그룹이 관광화학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격인 호텔 롯데를 상장해야 되는데 신동빈이 구속되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규정에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주요 심사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빈이 뇌물 공여로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는 심사 통과 자체를 자신할 수 없다.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엄청 타격이 큰 거죠. 롯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경유착을 해왔는지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롯데의 정경유착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신격호 회장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롯데라고 하는 그룹이 갖는 그 상징성 일단은 일본 기업 이렇게 사실 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1교포인 신기어코가 열심히 일궈가지고 사실 일본에서는 아무 그 기업도 아닌 기업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전경유착이 통하면서 기업을 훨씬 많이 키워서 지금은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가 역전된 느낌 그거죠. 예. 박정희가 병역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일본인 국적으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딱 병역 의무가 면탈되는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으로 싹 갈아타서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조세 혜택이나 정치적인 혜택 이런 걸 뭐 마음껏 누린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호구 잡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을 그런 기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 밥상에 이재용과 최순실만큼이나 롯데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도덕한 기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예. 정치권에 줄만 잘 되면 재계 순위 20위권이던 재벌이 단숨에 5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비리 중에 최근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롯데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그 유명한 갑질들 아주 최고로 빛나시죠. 우리 조카가 지금도 롯데 계열사 커피숍에 알바하고 있어요. 안젤리나스. 5,340원짜리. 딱 그렇게 줘요. 최저시급.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롯데가 지금 창립 51주년 됐는데 신동빈이 법정 구속되면서 충격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홀딩스와 우리나라 롯데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다 롯데그룹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정경유착의 산물이 롯데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회사의 어떤 그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살짝 불법적인 형태로 해서 이게 롯데그룹이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롯데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냥 문 닫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불법적인 걸 다 탈탈 털어가지고 좀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삼성 정상화 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회사가 롯데예요. 저는 이게 롯데 하면 생각나는 게 대기업들 중에 제일 더러운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삼성보다 예. 더 더럽나요? 예, 더러운 정도가 어떤 이미지냐면 모든 재벌 집안마다 폭행 사건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철없는 막내 아들이 뭐 술 처먹고 룸에서 뭐 난동 부리고 뭐 이런 그 사건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하나그룹이 대표적이잖아요. 야구방만이. 예. 근데 롯데그룹은 그런 스토리들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이 쪽팔리는 거 있죠. 양아치 같이 도로에 가던 차